안녕하세요. 카예행골친 안호행루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아침 한 6시쯤 넘었습니다. 어제 술 한 잔도 안 마셨습니다. 마실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이를 악물고 참 이를 악물기까지는 않았지만은 술 안 먹으면 아침에 좀 일찍 나면 좋은데 술 왜 마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법칙이란 책인데 매일 한, 한 장도 아니고 반장만 읽으면 그 하루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3월 23일 날부터 안 읽었어요, 또. 야, 하루, 잠깐 방심하면 이것도, 반장 읽는 것도 못 읽어요. 잠깐 방심하면은. 3월 23일 자신의 좌절감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의 법칙, 3월 23일 거예요. 막히면 돌아가라. 다른 일을 하라. 결국 뇌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오페라 옹알이 하죠, 옹알이. 라인의 황금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도무지 악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좌절감에서 빠져나와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하다가 누워서 잠이 든 그는 비몽사몽간에 자신이 빠르게 흐르는 물속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찬 물소리는 화음을 이루었다. 그는 빠져 죽을까봐 겁에 질린 채 잠에서 깼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꿈에서 들은 화보를 악보에 옮겼다. 물소리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 화음들은 오페라의 서곡이 되었고 곡 전체에서 반복되는 라이트 모티브가 되었으며 그의 가장 경이로운 작품이 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연들은 굉장히 흔하며 우리는 여기에서 뇌의 핵심적인 특징과 뇌가 창의성의 절정에 도달하는 방식을 이해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때로 한 걸음도 내디디지, 우리는 때로 한 걸음도 내디디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런 순간은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뇌를 쉬게 하라는 신호이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신호를 받아들인다. 자신의 좌절감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죠. 저도 올리라이프를 처음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체험만 하다가 뭔가 효과를 보고 지금 한 3주째 일을 빡세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잘 되다가 며칠 또 굴곡 있다가 어제 또 좋은 일이 있었고 그런 거예요. 일이 계속 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신은 그렇게 인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뭔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막힐 때가 있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뇌를 쉬게 하라, 휴식을 주라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좌절감에서 빠져나와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했다 이거죠. 이게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면 그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산책을 하던가 바닷가 가서 뭐 해돋이를 보던가 뭐
멍을 때리든지 어쨌든 잠시 그 생각을 비우라 이거예요. 잠시 이 비즈니스를 잠시 내려놓고 딴 방향을 한번 쳐다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엉뚱하게 때가 되면은 뇌가 충분히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선물을 합니다. 근육, 24일은 근육으로서의 정신이래요. 정신이 근육이라고 생각해보라. 정신도 근육처럼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직될 수밖에 없다. 경직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싶어 한다. 이게, 인간은 여기 본능이에요. 유전자 본능, 생존 본능입니다. 변화하려고 안 해. 변화하려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본능은 그냥 하던 거, 만나는 사람 만나고, 낯선 사람 만나고 이제 뇌가 신경을 씁니다. 경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 하던 일, 이 책도 보기 싫어요, 인간은 사실은요. 왜 새로운 거 싫거든. 맨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뭐 말이 안 되죠. 그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에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음, 둘째는 어떤 문제나 아이디어와 씨름하면 그에 따르는 긴장과 노력 때문에 정신은 자연스럽게 초점을 좁힌다. 유일한 치료제는 정신을 이완시키고 대안적 사고방식을 고려하는 것이다. 뭐 어려운 낱말도 나옵니다. 책은 좀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책은 내가 오히려 어려운 말도 좀 섞여야 내가 좀 이런 말도 있구나 하고 배우고 사전을 찾아봅니다. 책 내용이 어려운 것은 저는 뭐라고 안 해요. 막 고전 읽으면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또 한자 책이 있는데 어려워요. 이 깨달음의 완성이란 책은 더 어려워. 와, 이 책은 한글로 써 있지만은 정말 난이도 예, 셉니다. 한 줄 읽고 한 시간 생각해야 되는 책이야, 저. 이게 난이도가, 책은 난이도가 있으면 좋아요. 그 한 줄 읽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한 번 읽고 생각 안 해. 10번, 100번 읽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 뜻이. 꼭 사전을 안 찾아봐도 풀립니다. 뭔 얘기를 하게 되면 까먹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 강의하는 거, 저도 일종의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강의하고 말하는 것은 기록이 안 돼요. 이 책처럼 글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강의가 어려우면 그건 안 돼요. 말을 쉽게 해야 돼. 상대가 유치원생이라 생각하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풀어나가야지. 강의 말은 막 뱉어버리면 허공에 떠 있잖아요. 다시 주워 담으려면 힘들거든. 글씨로 써 있는 게 아니니까. 책은 어려워도 되지만은, 우리가 누구한테 말할 때는 아주 쉽게 풀어야 돼요. 쓸데없이 한자나 영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대가 초등학생이다, 유치원생이다 생각하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금방 알아들어요. 그냥 서로 소통이 잘 됩니다. 안주하지 말라. 위험을 감수하라. 변화하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를 배워라. 한 번도 고려한 적 없는 관점을 채택해보라.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 이게 위험을 감수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도 농사 짓고 있겠죠. 정경 회장님을 존경하지만 합니다. 그분은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지금도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건 도전이지, 도전. 도전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를 안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만 졌다고 생각해 봐. 전혀 알지 못하는 뭐 자동차나 조선, 반도체에 도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예. 한 번도 고려한 적 없는 관점을 채택해보라.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농사만 졌는데,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는, 또 얘기하지만은, 테레비나, 자동차 서 비행기. 이게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말대로, 안 주어지 말라. 위험을 감수하라, 변화하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를 배워보라. 한 번도 고려한 적 없는 관점을 채택해보라. 자, 대망의 3월 25일 오늘 겁니다. 소극적 수용력을 개발하라. 이 책은 이렇게 어려워도 돼요. 예. 소극적 수용력.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문과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심지어 끌어안는 능력을 시인 존 키츠는 소극적 수용력이라고 불렀다. 의문과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심지어 끌어안는. 그런 거죠. 그것도 아까와 똑같은 거죠. 위험을 감수하라, 도전하라, 뭐 이런 내용 같아요. 모든 대가들은 소극적 수용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창조력의 원천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원칙에 반하는 것에 대해 방어적이고 경멸적인 태도를 취한다. 대부분의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더 그래요. 일반 시민들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뭐 그러면 굉장히 방어적이죠.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인간의 또 생존 본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제 모차르트는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바흐의 대위법을 1년 가까이 연구하여 자신의 작곡 기법으로 흡수했다. 덕분에 그의 음악은 새롭고 놀라운 특징을 띠게 되었다. 이게 모차르트 알죠? 모차르트는 바흐도 들어본 것 같아요. 자기하고 전혀 안 맞아. 안 맞는데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것을. 그래서 더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졌다. 그 얘기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다름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름을. 나하고 똑같은 장르가 아니고 새로운 장르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또 나오지만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나라는 멸종입니다. 이세가 안 나오니까. 똑같아. 남자 똑같아. 여자 똑같아. 끼리끼리 살면 망하는 거예요. 멸종이에요. 근데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은 최소 3이 되죠. 아이를 낳으니까. 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똑같은 얘기지만 다름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똑같은 사람 결국은 이거라니까요. 진보든 보수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뭔가 이겼어. 이겼다고 칩시다. 쓰면은 그럼 그들 뜻대로 굉장히 이제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만의 뭐 콩떡 착각이죠. 인간이 뭔가 책을 보지 않고 뭔가를 생각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은 인간은 대한민국도 원래 지금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합쳤다가 다시 계속 지금도 그렇잖아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보수 진보 어느 쪽이 뭐 그들 말대로 승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끼리 또 분열돼요. 그 100%입니다. 다름을 왜냐면 그들만 남았을 때 그들끼리
100% 분열해요. 또 계속 갈라집니다. 지금도 보이잖아요. 같은 정당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어차피 다름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100% 우리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딨어, only one. 나하고 똑같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부딪히게 돼 있어요. 100% 부딪히죠. 음. 100% 나하고 다르다. 내가 오늘 밖에 나가면은 분명히 나하고 내 속을 뒤집는 인간도 만날 것이고, 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나마, 여기 이제 써 있잖아요. 소극적 수용 능력을 개발하라. 수용력을. 시인 존 키츠는 소극적 수용력을, 이것을 소극적 수용력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시인이 나옵니다. 시인. 이영만 친구님이 담배 피지 말라 했는데, 하루아침에 안 고쳐줍니다. 숨어서 필게요. 제가, 이제, 올리라이프, 제가 역마살이 있는지 뭔지, 저는 막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부딪히고 이런 것은 제가 잘해요. 잘난 제가 잘합니다. 근데 저보다 12살 어린 제 스폰서님이 계신데, 엊그저께 명언을 하더라고요, 명언을. 1시간 반을 갖다가 의자에 쪼그리고 강의 듣는 거 정말 못 견뎌요.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실 인간의 집중력은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또, 이제 강의를 이제 어째어째 이제 막 몸을 비틀면서 참았어요. 막 엉덩이가 아프고 그런데. 끝나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꿈을 위해서 이 정도는 껌이라고. 근데 그게 너무나 그게, 어,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이 정도도 못 참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저보다 12살 어린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이런 일상에서 바로 깨닫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항상 깨어있는 거죠, 어느 정도. 누가 무슨 말을 하나. 밖에 공기가 어떤가. 새가 지저귀는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 말 속에 미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심코 지나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딱 들었을 때, 야, 느끼는 게 다르죠. 귀에 들리죠, 그런 말이. 그런 말이 귀에 들리려면은, 또 얘기하지만은, 책을 봐야 돼요. 책을 안 보고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분양할 때나, 뭐 할 때나, 올리라이프 할 때나, 제가 사지 않은 거, 경험하지 않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산 것만 팔아요. 당신의 길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라. 자신과 반대되는 관점을 고려하고 심지어 일시적으로 음미하라. 그 관점들을 느껴보라. 평범한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자신이 이미 진실을 안다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라. 세게 얘기했네요. 나와 반대되는 관점을 음미를 해보래요. 분명히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다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지식이 똑같아. 못 들어봤나 봐. 솔직히. 그냥, 만나긴 만나지만 배울 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발전하는데, 성장하는데, 나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남자끼리 아무리, 어?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이게 나하고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만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레벨의 차이입니다. 레벨의 차이예요. 반대되는 거,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그 차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왜냐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불편하거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껴안으면은 내가 편해요. 인정해주면은. 내가 상대를 인정하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엽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나만 잘났다고 우리 끼리끼리 참 안타깝습니다. 책을 안 봐서 그래요. 책을 내려놓으면은 반대로 고집만 생겨요. 고집 불통이 됩니다. 누굴 만나면은 훈계만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아까 시인이 나왔어요. 시인 존 키츠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성의 끝에서라. 이 책 나온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유튜브 강의를 우연히 듣고 이 책을 제가 알라딘 가서 샀는지 그랬을 것 같아요. 강신장님이 쓴 책인데 정말 이 책은 제 보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물로. 제 유튜브니까 보세요. 얼마나 책을 많이 찔러놨어요. 이 책은 거의 다 이렇게 찔러놨어. 중요하지 않은 대목이 없어요. 이 시인의 이 강신장님의 이 책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사물도 의인화 시키는 것이고 어, 그 사물의 마음, 소망을 읽어서 그걸 이제 쓴 게 시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면 이제 소화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소화기가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현실하고 이제 맞춰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뭐 어디 가도 소화기, 빨간 소화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소화기가 되면은 나는 왜 빨간 옷만 입고 있지? 왜 노란 옷 입으면 안 될까? 초록색 옷 입으면 안 될까? 그러면 우리가 맞아, 초록색, 뭐 빨간색 이런 옷을 빨간색 아까 나 원래 빨간색이지, 노란색 이런 소화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소화기 모양은 왜 똑같아야 되는가? 여기 나온 책에는 소화기가 원래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원래 불 나면은 바로 눈에 띄는 데 있어야 되는데 구석에 있으면 안 좋잖아요. 소화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 이분은 주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방에 불이 있으니까. 근데 주방으로 가기에는 소화기 디자인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럼 디자인을 갖다가 아주 예쁘게 하면 돼요, 소화기를. 그죠? 우리가 소화기가 이렇게 클 이유도 없어요, 크게. 이만하게 해서 뭐 눈사람 모양으로 해도 되고, 뭐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소화기를, 좋아하는 색깔. 내가 소화기, 내 모양은 왜 똑같아? 내 색깔, 옷도 똑같고. 왜 모양도 사람이 다 대각각인데 우리 소화기를 왜 똑같이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다 소화기의 마음을 읽다 보면, 그리고 소화기는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한 번도 쓰여지지 않고 사라지길 바래요. 자기가 쓰여진다는 얘기는 불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불 나면 안 되잖아요. 수학의 마음으로 들어가 본다. 이런 말이 있고, 원래는 딱 찾으면은 조용한 읽어드릴 제목이 딱 나오는데, 강의를 하려고 딱 찾으면 그런 게 또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나오네요. 지금 이 뭐 테레비라고 해도 되고 여기는 모니터라고 나왔네. 이 모니터는 지금 이 모니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에 전혀 새로운 모니터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사물의 마음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감을 열고 내가 그것이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물이 되어 감성의 눈을 뜨고 사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누구도 하지 못한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포장마차의 마음을 보면 새로운 개념의 포장마차를, 식당의 마음을 보면 새로운 개념의 식당을, 음료수의 마음을 보면 새로운 개념의 음료수를, 수첩의 마음을 보면 새로운 개념의 수첩을, 전봇대의 마음을 보면 새로운 개념의 전봇대를, 스마트폰의 마음을 보면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라. 새로운 시선으로 본 것을 말하라. 사물 하나를 보더라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찾는 대상의 고통과 결핍 혹은 소망과 바람이 보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은 굉장히 저를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또 나오네. 나태주 시인이 보내온 답은 오래 사색하고 자세히 관찰하라. 오래 사색하고 자세히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어, 참 신기한 게 어젯밤에 자면서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변해요. 음, 참. 나중에 이 감성의 끝에서라 알라딘 가서 사보세요. 이거 가격도 진짜 몇천 원, 만 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을 본다 해서 시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요즘에 참 등한시했는데 이 책을 한참 볼 때는 시를 많이 지었어요. 가다가도 꽃나무를 보고도 얘 마음이 되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제 영상에 작년 여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신곡천 가서 제가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진 꽃도 있고 막 화사한 꽃도 있는데 아픈 꽃들의 꽃잎을 제가 쓰담쓰담 해줬어요. 이렇게 터치해줬어. 터치. 그랬더니 일이 더 마음이 참 평온해졌어요. 음. 그 꽃나무들, 잉어들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너그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이 책을 읽으면은 시가 써져요. 이 컵을 보고도 이 컵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양기수님이 나를 물을 마시고 깨끗이 좀 목욕 좀 시켜주고 출근했으면 좋겠다. 저다 팽개쳐 가지 말고. 한동안 옛날에는 시가 이 책 한참 읽을 때는 잘 써졌는데, 오랜만에 읽으니까 마음을 읽는 거예요. 시인하고 대화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 알고 그냥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상대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대의 눈을 보고, 저는 침묵하면서 말 않고 상대의 눈 보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참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냥 막 하루 숱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잠시 멈추고 배우자하고도 가족들하고도 친한 친구들하고 눈을 보면서 잠시 입은 다물고 눈으로 대화하면은 음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너무 떠들어대잖아. 이 미움은 끝이 없습니다. 요즘에 미움은 미움으로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미움은 사랑으로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치유가 되는 거지. 내가 계속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꼴밖에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미움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대놓고 너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그걸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결국 내가 망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지만은, 이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그 미움을 갖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한데. 왜 미움을 선택해? 왜 내가 그래서 어? 마음을 아파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움 선택하면 뭐 1억이 나와, 2억이 나와.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이너스잖아. 이게 그 사람의 관상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얼굴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미움을 갖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아, 거의 득도 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얼굴, 말,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나오느냐, 예, 풀 뜯어먹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훈련해야 돼, 훈련.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식이든 뭐든 웃잖아요. 그 얼굴이 하회탈로 변합니다. 계속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제 표정을 보잖아요. 그 말투 다 봅니다, 제가. 이 거울 명상이에요. 아, 저 진짜 유튜브 하면서 내가 많이 고쳤거든요. 이게 전 국민이 유튜브 해야 돼요. 아니면 유튜브 않더라도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 혼자 창피하면은 꼴방 가서 혼자 보여야 돼요. 바뀝니다. 이게 저는 대학교 4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내 표정을 하이탈로 바꾸는 게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해도 얼굴이 음, 인상 쓰고 있어봐요. 뭔 매력이 있어? 다 도망가지. 사람이 도망가는데 지가 어떻게 성공을 해? 그냥 쑥스러우시면은 혼자 있으세요. 집에서 영상을 아무 얘기 나오면서 한 30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 놀래요. 내가 저런 표정이었구나. 그 표정만 하이탈로 바꿔도 진짜 마음이 편해요. 웃으면서 화낼 수 없잖아요. 내가 웃고 있는데, 내가 웃는 순간에 마음도 평온해져요. 암세포는 갈 곳을 잃어서 사그라듭니다. 그 반대는 말 하나만 하죠. 이거 내가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 어? 그리고 불안님이 오셨을 때는, 아, 내가 발전하겠구나. 아, 나한테도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밥도 안 먹고. 화요일입니다. 화사한 여기 햇살을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지금까지 가여행 골침 안호행지 양주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